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한 멘탈과 영업 마인드를 세팅하는 교육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이제 2강인데 보험의 원리와 메커니즘을 이해하는가 라는 내용을 가지고 소주제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계약은 신뢰와 기대가 존재할 때 계약을 해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긴 해. 이 설계사가 고객 입장에서 되게 신뢰가 가. 내가 계약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야겠다. 사람한테 맡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이 기대가 존재할 때, 이게 또 중요한데, 이 사람과 뭔가 함께 했을 때 기대가 된다. 이거는 굉장히 좀 흥분되는 거예요, 사실. 앞으로 이 사람이 내 거를 맡았을 때, 앞으로 이 사람과 뭔가를 했었을 때 미래가 발전적일 것 같고, 뭐 재밌을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기대가 들잖아요. 많이 빨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때 이거를 그냥 염두를 해두는 거예요. 계약은 신뢰와 기대가 존재할 때 계약한다는 사실을 그냥 염두만 해두세요. 내가 어떻게든 좀 더 신뢰감 있게 설명하려고 하고, 당신은 이제 나를 만남으로써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될 거예요.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할 거예요. 더 잘해줄 거예요. 등등등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나는 이렇게 해왔어요. 보상은 이렇게 잘했고요. 관리도 이렇게 잘했어요. 앞으로 고객님 무슨 일 있을 때는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해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기대가 되면 돼요. 기대가. 그런 계약 확률을 매우 높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보험 영업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될 3가지 체력이에요. 첫 번째, 육체적 체력. 두 번째, 지식적 체력. 세 번째, 정신적 체력인데, 이게 뭐냐? 육체적은 말 그대로 내 신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지. 사람은 이 몸이 건강하면 정신이 맑고 아이디어도 잘 나오고 아주 창조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몸이 힘들고 아프고 어디가 쑤시고 그러면은 뇌가 안 돌아요. 뭔가 건설적인 생각하기가 어려운 뇌 구조를 갖고 있어요. 사실 돈은 벌고 싶지만 이 체력이 안 따라줘서 못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저희 감탄 같은 경우에 운동을 좀 하셔라 이런 안내를 좀 많이 해요, 사실. 그래서 실제로 운동을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매출도 올라가고 굉장히 아주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거의 운동 안 해보신 분들 있잖아요. 내가 갑자기 운동을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운동은 한 10분씩만 해도 돼요. 그렇게 한 달을 해. 그 다음 달에 뭐 15분, 그 다음 달은 20분, 어쩌다 한번 내가 1시간 아니면 2시간 걷는 거라도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조금씩 올라가고요. 사실은 운동을 좀 심하게 하면 막 어깨도 아프고 막 근육도 쑤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머리가 굉장히 맑아져요. 인간은 필요 없는 고민을 뇌에서 한 3만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고요. 근데 내 막 몸이 좀 힘들고, 몸이 힘든다는 걸 운동을 열심히 해서 힘든다는 거예요. 허벅지가 막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렇게 아프면 이 생각이 다 빠져나가요. 즉 고민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고민이. 그리고 그 운동이 끝나잖아요. 개운하잖아요. 그럼 다시 생각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조금씩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강도를 높이는 게 좀 좋아요. 여러분들 멘탈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마디만 드리면은, 여러분 운동을 진짜 막 죽도록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죽지는 않고 본인 몸만 좋아져요. 그리고 일을 죽도록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역시 죽지는 않고 일만 잘 되고 돈만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조금 세게 하셔도 된다, 이 취지예요. 자, 그 다음에 지식적 체력. 설계사들은 공부를 꾸준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계속 봐야 돼. 하다못해 원수사에서 나오는 이제 상품, 요것도 계속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사들이 교육 많이 받은 것 같지만 옛날에 받았던 뭐 자동차 교육, 보상 교육, 재밀 교육 다 까먹었잖아요. 이거 주기적으로 한 번씩 보면 대단히 좋아요. 아무리 제가 강조해도 이제 나쁠 게 없는데,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지금은 사실 뭐 상품을 엄청 디테일하게 파고 들지는 않는데, 대신에 보험 관련된 뉴스라든가 뭐 상품이 어떻게 바뀐다든가 있잖아요. 아니면 뭐 어떤 상품이 절판된다든가, 이런 거는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아주 디테일하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방향이 이쪽으로 간다는 거를 제가 팀장님들께 안내를 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이 트렌드를 놓치면 안 되고 그 방향성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잡고, 구체적인 거는 또 이제 나중에 이제 강사나 원수사를 이제 초빙해서 교육을 하거나 지점장님한테 맡겨가지고 이렇게 지식을 놓지 않는 그런 형태로 이제 꾸준히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주는 것만 사실은 받으시면 안 되고 계속 찾아보셔야 돼요. 뭐가 바뀌었나, 뭐가 좋아졌나, 이렇게 계속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정신적 체력, 이거는 뭐 멘탈 관리예요. 멘탈 관리. 설계사들이 그런 게 있어요. 일이 잘 되면은 멘탈이 강해진 것 같고, 일이 안 되면 멘탈이 약해진 것 같은데, 그 멘탈이 아니에요.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그 기분입니다. 기분. 일이 잘 돼서 멘탈이 강해진 게 아니라 그건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일이 좀 더 잘 되는 거지. 근데 또 소득이 떨어지면은 멘탈이 약해진 게 아니라 기분이 안 좋아진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져가지고 멘탈도 같이 날아가는데,
멘탈은 높고 낮음보다는 그냥 딱 일정하게 잡고 꾸준히 가는 거예요. 예, 이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냐, 영업하시는 분들은 루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멘탈이 떨어진 사람들은 이 루틴이 깨져버려요. 근데 멘탈이 안 깨진 분들은 이 루틴도 안 깨져요. 즉 소득이 높든 소득이 낮든 내가 원래 지키던 루틴 있잖아요. 이건 그대로 가시는 분들이 소득이 급등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우상향하거나 높은 그 소득에서 유지를 한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멘탈은 기분과 매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기분과 매출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다음 지식의 복리. 방금 전에 상체력에서 지식 얘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게 있고 지식에 이게 폭발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하나를 할 때랑 두 개를 할 때랑 세 개를 할 때랑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 하나를 알아서 내가 100만 원을 벌었다, 두 개를 알아서 200만 원을 벌었다, 세 개를 알아서 300만 원을 벌었다, 이게 아니고 이 지식 안에서 이 굉장히 이게 파생적이면서 부가적으로 이게 뭐라고 참 설명하기 애매한데 이런 창조적인 뭔가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를 알았을 때는 두 개를 알았을 때가 꼭 두 배를 버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을 벌 수가 있어요. 이제 즉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금융회사에서 이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워렌 버핏이라든가 어떤 진짜 자산가들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복리인데, 은행에서 복리가 있죠. 이자에 이자를 붙이고 이자에 이자를 붙이는 게 이 복리잖아요. 인간이 살다 보면은 지식에 이자가 붙고 지식에 이자가 붙어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느 순간 지나가지고 그 지식이 폭발하는데 그 지식의 판단력, 방향성, 이해력, 이해심 이런 게 완벽해져가지고 손 대는 것마다 잘 되고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것마다 설득을 잘 해서 고객이 오시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지식의 복리인데, 이것도 꾸준히 해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해야 돼요. 지식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다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아까 지식은 약간 보험적인 지식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식은 그냥 상식적 지식, 사회적 지식 이런 거. 예를 들면은 유행하는 거, 뭐 좀 있으면 이제 오징어 게임 나오죠. 오징어 게임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고객들이랑 얘기하려면은 그런 것들도 또 재미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세무적 지식, 부동산 지식, AI. 저도 이제 교육받으러 가는데 보험 업종도 이제 AI가 이제 들어오고 이미 좀 많이 퍼져 있잖아요. 챗 GPT 같은 거 지금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 내 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게 있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파생되고 이제 폭발하는 게 있는 거죠. 그 단계로 가려면은 뭐 얼만큼 해야 간다 뭐 이런 거 말하기 좀 힘든데 계속 하셔야 돼요. 뭐 저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지식의 복리랑 좀 비슷한 건데, 상위 20% 지식이 결국은 소득 1%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자 보험을 알았어. 근데 운전자 보험 금액이 좀 저렴하죠. 뭐 10,000원, 20,000원. 그 다음에 뭐 치아 보험을 팔 줄 알았어. 그 다음에 뭐 건강보험 팔 줄 알았어. 자녀보험 팔 줄 알았어. 치매보험 팔 줄 알았어. 간병보험 팔 줄 알았어. 그 다음에 연금 팔 줄 알아요. 종신 팔 줄 알아요. 종신도 단기납이 있고 사망만 하는 게 있고 등등등, 뭐 화재보험 등 되게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 여러분들 사무실에 있으면은 그냥 주위를 딱 봐요. 주위를 딱 봤는데 5명이 딱 모였는데 속으로 한번 딱 생각을 해봐요. 이 중에서 내가 운전자 보험 제일 잘 알아. 아니면 이 중에서 내가 화재 보험 제일 잘 알아. 이 중에서 내가 종신 보험은 제일 잘 알아. 근데 상위 지식 5개 정도만 모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소득은 상위 1%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5명이 모였을 때 내가 5개 정도 분야에서, 우리 분야에서 상위 20% 정도 들어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상위 1%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회사에 가셔가지고 FC분들이 이렇게 딱 모여있네. 근데 속으로 생각해. 이 5명 중에서는 내가 뭐 종신 제일 잘 아네, 제일 잘 파네. 이 5명 중에서는 내가 화재보험 제일 잘 알아, 제일 잘 팔아. 근데 그분들이 결국은 이제 100명이면 거의 1등하고 있어, 알고. 그러니까 이게 지식의 폭발이 이런 데서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식은 폭발했을 때 결국 우리한테 이제 매출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요만큼 알아, 두 번째 요만큼 알아, 세 번째 요만큼 알지만 그게 이제 점 하나처럼 보이지만 쌓이다 보면은 이제 소득으로 굉장히 크게 올라간다는 거죠. 반대로 소득이 좀 적으신 분들은 딱 모여 있을 때 상위 20%보다는 이제 하위 뭐 20%, 하위 40% 이렇게 드는 경우가 좀 많죠. 자, 그 다음에 화법의 진심은 기본이다. 우리가 화법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화법이라는 게 뭐예요? 고객 앞에서 뭐 어떻게 말해요, 이제 이런 게 화법인데, 모든 화법은 진심이 기본 바탕이 돼야 먹혀 들어가요. 이게 우리 분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으로 돈을 당연히 벌고 싶겠지. 그래서 나는 사업을 잘해야겠다, 사업으로 돈을 벌어야겠다, 그러면 다 기승전결 어떻게 들어가냐, 고객님들의 이제 불편함을 해소해주고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이거를 연구를 무지하게 해요. 그러다 보면 진심으로 도와주게 돼 있어요. 진심으로 사업 아이템이 나오게 돼 있어요. 화법은 우리는 상품을 보험사가 만들지 우리가 만들진 않잖아요. 근데 화법은 누가 만들어? 우리가 만들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이 화법에 고객님 이거 진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고객님 불편한 거 진짜 없애드리고 싶습니다. 고객님 진짜 편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주 진심을 따라서 많이 들어가야 돼요. 많이 들어가야 그 화법이 통하는 거지. 화법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설계사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예를 들어 누가 좀 잘했다. 어떤 특정 상품을 너무 잘 판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팔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또 예를 들면은 잘하는 설계사가 나 이렇게 말했어요. 했다 쳐요. 그럼 또 내가 저렇게 말했으니까 나도 가가지고 이렇게 말해야지. 계약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근데 그 차이를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는데 이 사람은 진심으로 말한 거예요. 진짜. 지금도 상성생명이나 교보생명 장인 같은 경우는 20년이나 종신보험만 계속 파시는 분들 많아요. 이분들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뒤에서 좀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도 좀 있긴 한데 정말로 이 고객님의 진짜 사망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객님이 오래 살아셨을 때 연금과 목돈 마련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연구를 엄청나게 하면서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려고 20년째 종신보험만 하나만 가지고 파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법을 누구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말하네 다 좋아. 근데 굉장히 진심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이거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고객의 불만을 줄일수록 고객 수는 늘어난다. 이게 뭔 말이냐? 우리가 사실 고객님들을 이야기할 때 불만스럽게 우리도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불만을 얘기하는 고객님들에 한해서. 근데 솔직히 고객님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만이 있어도 불평이 있어도 말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반대로 어떤 고객이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불만을. 심지어 그 불만을 갖고 있었는지 내가 아예 몰랐었네? 이런 경우는 정말 땡큐예요. 왜 그러냐면 나도 모르게 고객님들한테 동일한 실수를 계속 했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 명의 고객이 보통 얘기를 하게 되면 한 10명 정도가 그 전에 보통 불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불만을 해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불만을 제기한 고객님은 물론 이거니와 앞으로 내 고객이 될 사람들한테 그런 불만이나 불평을 제가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고객님들이 내 고객이 되고 고객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질문 이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실손이 별로 쓰지는 않았는데 왜 비싸죠? 나는 사고 안 났는데 자동차 보험료가 왜 비싸죠? 그리고 또 나는 뭐 사고를 났긴 났겠지만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불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근조근 설명을 잘 하세요. 또 고객님들도 대부분 다 잘 이해를 하세요. 잘 이해를 하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이런 불만을 나한테 제기를 했을 때는 이거를 찬스다고 보고 고객님한테 설명을 잘 하게 되면 그 고객님은 물론 이거니와 앞으로의 고객님을 이제 만나서 그분들이 이제 계속 저한테 그 고정 고객이 되면서 고객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고객님들이 혹시 불만을 제기하게 되면 이제 짜증내지 마시고 혹시 이건 찬스구나. 내가 잘해드릴 찬스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잘 하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고객 수가 늘어난다 라는 메커니즘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자열 원자래. 이 뜻이 뭐예요?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까지 찾아온다 이거잖아요. 설계사님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가끔 가다 보면 설계사님들이 자꾸 고객을 멀리서 찾으려는 사람. 아니 내 주변에도 사람이 정말 많고 그 사람들이 나하고 안면이라도 그래도 좀 믿고 어떤 인연이라도 좀 있었을 텐데 이 가까운 사람한테 기쁘게 해드리면서 내 사람을 이제 만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갖가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노터치를 하면서 처음에 뭐 일하는 신인인데 DB를 쓴다 어떤다 하면서 자꾸 멀리서 찾으려고 그래. 여러분 성장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가끔 가다가 한 100명 중에 한두 명이 미친 듯이 막 이렇게 뭐 DB도 열심히 해서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화 시키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가까운 사람한테 잘하면 그 소문이 멀리 나요. 그럼 멀리 있는 사람도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이게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객만래. 1000명의 사람을 한 번만 오게 만들지 말고 1000명의 사람을 10,000번을 오게 만들어라. 비슷한 거예요. 근자열 원자래. 그러니까 저도 회사에서 이 계신 분들한테 좀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특별하게 이득이 안 생겨도 자기가 막 누구를 소개시켜주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설계사님들을. 세상 원리라는 게 다 비슷하고 거의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가까운 사람을 잘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릴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이 소문을 내서 멀리 있는 사람이 듣고 온다. 여러분들 진짜 맛집이라고 하면 어디 막 차 타고 막 지방도 가고 뭐 어디 산속 같은 데 있고 대중교통이 거의 닿지 않는 데서도 차 타고 다 가시잖아.
그게 왜 갔어? 나는 멀리했지만 그 소문이 나한테 왔거든. 먹어본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맛있다 그러고 친절하다 그러고 분위기 좋다 그러고 뭐 하여튼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뭐 느낌 좋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귀에까지 다 들어온 거야. 그래서 간 거잖아,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돼. 내 소문이 여러 군데 퍼질 수 있도록 가까운데 잘하셔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해력과 이해심, 이게 똑같은 말 같잖아요. 이해력의 력자는 힘력자를 써요. 파워를 얘기하는 거고, 이해심자의 심자는 마음심자, 즉 하트를 얘기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똑똑하신 분들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은 이해력이 굉장히 빨라요. 상황 판단이라든가 이해력 이런 게 굉장히 빨라. 근데 이해심이 부족해서 영업을 못 하시는 분들은 간혹 있어요. 이해심.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 왜 저렇게 해? 이게 맞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해? 저렇게 생각해? 이런 이해심이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해력은 기본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상황 판단 자체를 못하면 그건 바보지, 맞잖아요. 영업이 좀 안 되시는 분이 이 이해심이 부족해서 그래. 이해심이. 그래서 이 이해심을 늘려야 돼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아, 고객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아니면 우리 같은 관리자들은 아, FC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간혹 진짜 너무 진짜 쓰레기 같은 사람이 솔직히 있어. 진짜 말이 안 되는 행동이 있는데 그런 사람 그냥 포기해요. 솔직히 그런 거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정신병자 되기 때문에 포기할 건 또 과감하게 포기하되 그 직전까지는 최대한 이해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이는 게 보이고, 이해심이라는 건 결국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는 건데,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도 갈 뿐더러 상대방도 또 재밌는 게 제 입장에서 또 생각해 보는 또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력은 되게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이해력은 높아. 근데 이해심이 부족해서 영업에 좀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를 또 염두를 해두세요.